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DCT 미션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DCT 미션은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 쪽에서는 사실 이제는 끝물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그래서 뭐 DCT를 할까 말까 그러다가 뭐 요새 그 포르자 750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DCT의 관심도 또 높아지고 해서 그 예전에 이제 제가 여기 위에 엔진 부분, 요 엔진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소크 도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좀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소크보다는 도크가 더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댓글에 혼다가 뭐 도크 기술이 없냐, 뭐 이렇게들 써주셨는데, 이 도크 기술은 무슨 그 신기술, 최신 기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평범한 일반적인 기술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혼다도 도크는 다 가지고 있죠. 이게 언제적 만들어진 건데. 혼다에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런 차종, 뭐 이런 놈, 뭐 이렇게 범용으로 쓸 엔진을 구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려면 이 범용으로 쓰려면 엔진이 슬림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작아야 되는 거죠, 사이즈가. 근데 도크로 만들게 되면 얘가 한 이만큼은 더 커진다고, 엔진이 실린더 헤드가 이만큼이 커지기 때문에 그 여러 기종에 장착하는데 좀 불편하겠죠. 무게도 무거워지고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미션 부분을 DCT로 장착이 돼 있잖아요. DCT가 일반 매뉴얼 수동 변속기보다 무게가 더 많이 나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게 나가는 것만큼 상세를 하려면 그 엔진 헤드를 소크로 하는 게 이득인 거죠, 혼다에서는. 왜냐하면 소크로 하면 무게도 내려가고 연비도 올라가고 이렇게 두 마리를 잡는 거죠. 그리고 부품대도 내려가고. 근데 여기에 이제 도크를 장착을 하면 무게 올라가고 연비 안 좋아지고 부품값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소크 도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은 혼다는 당연히 소크를 선택을 하죠. DCT 미션에서 무게를 여기 엔진에서 좀 줄이고 비용도 절감하고, 뭐 오프로드, 온로드, 뭐 크루저 다목적으로 쓰려면 엔진 헤드가 슬림해야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소크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원가도 절감되고. 그래서 이게 다목적 엔진이다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린 건데, 그리고 좀 한번 묻고 싶어요. 뭐 혼다 연구소에 그 뭐 캐비넷을 열어보셨나?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잘 아시나? 그래서 이 소크 도크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여기 이제 뒤에 DCT 미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DCT 미션을 이해하려면 우선 수동 미션을 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선 수동 미션에 이 기아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원리는 자가정비 103번, 이거를 꼭 보세요. 이것까지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장간 유튜브에 자가정비 103번을 보셔서 수동 미션의 원리를 꼭 보세요. 그래서 이 수동 미션은 엔진과 이 미션 사이에 클러치가 있는데 얘를 이제 발로 조절을 하죠. 발을 누르면 엔진과 미션의 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력이 떨어지면 여기가 이제 기아 변속되는 건데, 여기서 1단이 들어가면 동력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2단이 되면 얘가 이제 일로 붙으면 2단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수동 미션이 상당히 좋은데 초보자들은 이제 출발할 때 시동도 꺼먹고 뭐 주차할 때도 시동 잘 꺼먹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 엔진 RPM이랑 이 구동축 RPM이랑 못 맞추면은 이제 시동이 꺼먹는 거죠. 이제 가다서다 반복하거나 정체 구간에 있으면은 고관절이나 무릎, 이 크러치를 계속 밟고 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무리가 오죠. 수동차 이제 처음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반크러치 잡고 타면은 욕 맨날 얻어먹고 그랬죠. 반크러치 하지 말라고. 크러치 망가지니까 반크러치 하지 말라고 상당히 욕 먹었죠. 그래서 수동 미션이 요 조절만 잘하면 상당히 좋은 차인데, 요런 게 좀 있어요. 시내 주행할 땐 좀 많이 피곤하죠.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오토 미션인데, 자, 오토 미션에 대한 거는 자가정비 173번, 이거를 꼭 보세요. 이 영상이 작년도에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인데, 이게 언제부턴가 갑자기 뜨기 시작하더니 지금 하루에 이 영상이 조회수가 한 2, 3천, 어떨 땐 막 3, 4천까지 나와요. 그 댓글을 봤더니 그 현직에서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 물론 배울 때는 오토미션에 대해서 다 배워요. 이거 오토미션을 배우는데 이거를 100% 이해하기가 아리까리해요. 이게 자동차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가 이 오토미션이거든요.
이 11분 안에 이 오토미션을 설명하는 게 무지하게 어렵거든요. 상당히 잘 뽑아줬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이 안 떴다가 지금 이 영상이 막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 오토미션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는 분들은 꼭 이 영상을 보세요. 그래서 이 오토미션을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이 토크 컨버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엔진과 이 오토미션 사이에 이 토크 컨버터가 있는데 오토미션이 연비가 좀 떨어지잖아요. 수동차에 비해서. 네, 이 연비가 떨어지는 원인이 이 토크 이 컨버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토크 컨버터가 있음으로 해서 클러치 마모율이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20만, 30만까지도 보통 가니까 뭐 고장은 뭐 다른 원인에서도 있는 건데 자고간 클러치 수명이 오토미션은 상당히 길어요. 그 이유는 이 토크 컨버터가 변속 충격이나 뭐 이런 걸 얘가 다 막아주고 있어서 이 클러치 수명이 상당히 길고 오토미션의 원리나 뭐 이 토크 컨버터 뭐 이런 거는 이걸 보세요. 이 영상을. 네, 이거를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CT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클러치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수동 미션인데 이 손으로 하던 이 기아 변속을 이 기어 액추에이터라는 놈이 들어옵니다. 손으로 하던 거를 이 액추에이터가 대신하는 거고 이 클러치 뭐 발로 이렇게 밟았잖아요. 자동차에서 이 클러치 제어를 건식일 때는 클러치 액추에이터가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게 제어를 하고 습식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오일 펌프나 뭐 여기 솔레노이드 밸브가 추가가 됩니다. 좀 더 많이 장비가 들어가죠. 얘네들이 클러치를 움직이게 하는 거고 이제 TCM이라는 놈이 또 들어갑니다. TCM이 뭐 ECU 같은 건데 얘는 이제 미션을 컨트롤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TCM인데 TCM이 여기 액추에이터랑 클러치를 이제 이놈이 관리를 하는 거죠. 이제 미션의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 우선 여기 큰 기아, 여기는 엔진에서 오는 힘이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클러치가 빨간 거 파랑이 있잖아요.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 파랑색 클러치는 2단, 4단, 6단을 관리를 하는 거고 빨강색 클러치는 1단, 5단, 3단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기아가 변속되는 거는 이 부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변속이 되는 거예요. D 드라이브에 들어가게 되면 1단이 체결이 되고 그럼 얘가 이렇게 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2단도 체결이 됩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단이랑 여기 2단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대신 여기 클러치가 다 떨어져 있는 거죠. 지금은 떨어져 있다가 이제 엑셀을 감으면 솔레노이드 밸브에서 얘를 압력을 가하면 클러치에 힘을 받아서 쭉 와서 요 기아를 통해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힘이. 그러면 2단 넘어갈 때 기존에는 이제 클러치 밟고 기아 변속하고 이제 클러치 떼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이 DCT는 2단이 이미 기아는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클러치가 여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힘을 받지 않는 상태로 공회전이 되고 있는 거죠. 2단을 넘어가라고 이제 여기서 TCM에서 명령을 하면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에서 빨강색 유압이 빠지고 파랑색 클러치에 유압이 들어갑니다. 클러치가 얘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떨어지고 바로 파랑색이 붙으면서 동력이 바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2단으로. 그리고 2단이 들어가면 여기 3단, 3단이 이미 체결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이게 체결이 돼 있어도 동력 전달은 안 돼요. 왜 그러냐? 이 빨간 부분은 빨간 클러치가 동작이 돼야 동력이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단에서 3단으로 넘어갈 때는 파랑색 클러치가 유압이 빠지고 여기 빨강색이 유압이 들어가면 바로 여기 빨강색에서 빨간 3단으로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이게 듀얼 클러치의 특성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기아가 바로 다이렉트로 돼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적겠죠. 그러니까 이제 연비도 올라가고 그리고 빠른 변속이 가능하죠. 미리 기아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클러치에서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변속이 상당히 빠르죠. 그 얘기가 뭐냐면 일반 매뉴얼은 붕 가다가 클러치 잡고 기아 넣고 클러치 놓고 붕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DCT는 붕 하면서 이 부분이 클러치가 빠지고 클러치가 들어가면서 붕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빨강에서 파랑으로 클러치가 바뀌는 구간. 그러니까 클러치가 빨강에서 빠져서 파랑으로 바뀌면 바로 들어가니까 이 공백 타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빠른 변속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거죠. 이렇게만 보면
참 이상적인 미션이죠. 에너지 손실도 없고 연비도 좋고 빠른 변속도 되고 상당히 좋은데, 이제 이 자동차 쪽에서는 조금 하향세를 타는 이유가 문제가 있어요. 이제 뭐가 있냐면 이 반크러치 상태,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이 얘기가 뭐냐면 저속 주행할 때 이 엔진 회전수랑 바퀴 회전수랑 맞지가 않잖아요. 20km 뭐 차마다 틀린데 엔진 회전수랑 좌우간 이 출력축 회전수가 1대1이 되기 전까지는 반크러치 상태로 운행이 됩니다. 여기 빨강색에 1단, 1단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힘이 일로 와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클러치 통해서 여기 1단을 통해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여기 회전수랑 여기 출력 회전수가 1대1이 되지 않으면 여기 클러치 안에가 반크러치 상태가 돼서 계속 갉아먹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막힌 구간이나 시내 주행 이럴 때 반크러치 상태가 오래되면 이제 열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DCT의 한계거든요. 그래서 저속 주행할 때 이게 상당히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변속 시의 충격. 이 충격이 왜 생기냐면 기아는 이미 체결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 지금 1단에서 2단 넘어갈 때 여기 체결되어 있고 2단이 지금 여기 이렇게 체결되어 있잖아요. 유압으로 얘를 바로 딱 눌러주니까 기아에 이제 바로 이렇게 충격이 오기 때문에 이거를 안 좋아하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거든요. 이 수동 미션에서는 그 변속 충격을 이 발로 조절을 했어요. 이렇게 이 클러치 페달로 조절하든지 악셀을 조절하든지 해서 이 변속 충격을 이 발로 했죠. 그리고 이 오토 미션은 이런 변속 충격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주고 눌러주고 하는데, 이 변속 충격이 여기는 토크 컨버터에서 이걸 잡아주는 거거든요. 오토 미션은. 근데 얘는 잡아주는 게 없어요. DCT 미션 연구하는 분들이 이 변속이 될 때 유압 조절이나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이 클러치가 좀 천천히 붙게 하면은 변속 충격이 좀 덜한데, 클러치가 천천히 붙게 하면 여기 이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얘가 빠른 변속이 얘 주특기인데, 변속 시의 충격을 없애기 위해서 유압에 타임을 주게 되면 변속 충격은 없어지지만 빠른 변속이 안 되고 또 클러치가 마모가 되는 거죠. 이게 DCT의 기계적인 한계예요. 그리고 이 반크러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이렇게 정체 구간에서 졸졸졸 쫓아가던가 할 때는 여기가 계속 열이 받아요. 이 클러치가 반크러치 상태로 계속 돌기 때문에 이게 최대의 맹점이에요. 이 DCT가. 그래서 자동차 쪽에서는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이제 좀 내리막길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더 이상의 어떤 연구 투자를 안 하고 그 고급차에는 기존에 쓰던 이제 이런 오토미션, 뭐 10단이나 뭐 이런 거 받고, 뭐 2000cc 이하는 지금 CVT 미션으로 지금 가는 중이거든요. CVT로. 그래서 혼다의 그 지금 나오는 승용차들, 하이브리드 나오잖아요. 혼다의 그 지금 어코드나 보면 미션이 CVT로 장착이 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연비 제한이나 뭐 환경 그것 때문에, 배기가스 제한 때문에 이 고토크 고출력에 대응하는 DCT 미션이 그 써먹을 때가 별로 없는 거예요. 뭐 트랙에서나 써먹지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써먹을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엔진도 지금 다 다운사이징 들어가고 있고 뭐 하이브리드 들어가고 전기차 넘어가는데, 미션이 이 DCT가 습식 들어가면 상당히 무겁거든요. 이게 상대적으로 CVT가 가볍고 변속 시에 충격도 없고 저속 주행도 좋고, 굳이 돈 많이 들여서 이 DCT를 장착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거를 뭐 업그레이드 할 이유도 없고, 환경이 지금 현재 그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토바이에 DCT가 바뀐 지는 이제 몇 년 됐지만 그 사실 많이 팔리지는 않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지는 않았는데, 이제 750이 나오면서 DCT에 대한 관심이 좀 늘었는데, DCT가 최첨단이다, 좋다, 뭐 이렇게만 다들 얘기하지 DCT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거의 뭐 보도자료 보고 그냥 얘기하는 수준이라서, 제가 한번 이제 DCT를 다뤄봤는데 이 미션 쪽은 좀 어려운 분야라서 설명을 해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DCT 미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영상이 좀 어려워서 좀 잘 전달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보세요. 한 번 더 보시고 DCT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